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황재현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황재현 학생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취업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이제 다시 토익이랑 그런 거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친구가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창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회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지는지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동아리 경험도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취업을 부탁해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선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요.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 무식하네요, 네, 우리 어떻게 재정 또. MC가 당첨이 됐네요. 네, 이렇게 못 맞출 거면은 이렇게 제가 또 알려드리는 게 낫죠. 그게 나을 수 있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모바일 및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즉각적으로 반영을 한다고요? 네. 힌트! 힌트. 영어로. 한글로. 영어로 해요. 답이 영어예요, 영어. 답이 네, 모든 것이 수요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경제 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형 알아? 경제 활동이라는 거, 그러니까 뒤에 경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무슨 경제? 제가 문제를 잘못 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너 좀 이상해. 제가 좀 이상하게 질문하고 있는 건가요? 디맨드. 맞아? 오. 아, 영어. 이제 앞에 하나 더 디맨드 있습니다. 이코노미? 아니야, 앞에 굉장히 간단한 영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 하이 디맨드. 자, 온디맨드로 온디맨드? 예, 맞습니다. 온 디맨드 경제입니다. 2002년 IBM의 최고 경영자 샘 팔미사노가 차세대 비즈니스 전략으로 말한 단어인데 기업이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고 이 둘 간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 또한 기업의 역할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와 우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문제 수준이 작가님 개인적으로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남들이 아는데 내가 몰랐어야지 지금 내가 멍청하구나 생각하는데 이건 남들도 다 모를 것 같아서 네. 내가 틀려도 별 그 약간 멍청함이 안 느껴져.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저번 주인가 한 2주 전부터 좀 쉽다고 작가님께 말씀드렸는데 난이도 너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이게 부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온디맨드 경제 이거 홍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온디맨드 경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취준생들은 어떤 취업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대외 활동이나 이런 창업 활동이 주로 모바일 베이스의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의 성공 유무를 떠나 그 채널의 그런 민감도, 소비자들의 패턴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과거의 나의 경험이 있다라면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소비자의 시류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비재 필드에 도전을 할 때 좀 활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국내 대표이자 세계 5위권의 글로벌 화학회사 LG화학입니다. 1947년 고 부인의 회장이 락키 화학공업사를 설립해 52년 국내에 처음으로 플라스틱 시대를 열었는데요. 2년 뒤 국내 최초로 튜브 타입의 치약을 개발, 70년대엔 석유화학, 90년대엔 LCD용 편광판과 같은 정보전자 소재 사업을 시작하면서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995년 지금의 LG화학으로 이름을 바꾼 후 지금은 2차 전지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기초 소재를 중심으로 에너지, 물, 바이오 등 생명과학 분야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엔 창사 이래 사상 최대 경영 실적을 기록하면서 소리 없이 강한 기업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LG화학의 올 상반기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은 재료 소재 기업이라 그런지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와닿지는 않았는데 앞서 플라스틱이랑 치약 얘기를 하니까 뭐 이런
부분을 좀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재현 학생 LG화학 알고 계신가요? 저는 LG 화학을 안다기보다 예. 화학이라는 말을 딱 처음 들었을 때 고등학생 때 화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걸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를 그때 네네. 처음으로 알게 됐었던 네. 분야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우리 꾸기 형님도 LG화학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제가 LG화학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제 알짜 기업입니다. 예, 예. 유명한 데고 제가 옛날에 주식으로 유일하게 여기서 좀 득을 봤던 데고. 와, 진짜요? 아 여기는 진짜 잘 안 떨어지더라고. 거의 오르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 뭐 PP, PA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오. 옛날에 제가 방위산업체 일할 때 네. 사출 공장에서 LG화학 마크를 맨날 봤어. 그 부으면 쌀 같은 게 두두두둑 나와요 색깔별로. 그걸 이제 LG화학에서 좀 친숙하셨겠네요, 그러면. 조금 친숙하죠. 그래 네. 주식도 하고 잘 됐어요. 좋은 기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LG화학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29,1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요. 상국 씨도 이제 이 주식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주식과 관련된 그런 연관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이런 실적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화학업계 최초로 법인을 또 설립하다 보니까 기사에서 좀 쏟아져 나온 내용들이 주요 연관으로 떴어요.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삼성전자 주식과 좀 비교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언급이 많이 됐고요. 배터리, SK하이닉스, 코스피, 전기, 뭐 시가총액, 화학 그다음에 이제 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검색해본 단어들, 연봉이라든지 채용, 뭐 이런 단어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뭐 LG화학 제품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런 연관은 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홍쌤, LG화학의 올 상반기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올해 상반기에 LG화학 공채가 아주 활성화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지금 실적이 되게 좋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LG 그룹사들 중에 이익이 제일 많이 나는 회사. 그래서 LG를 이끌어 나가는 계열사이고 또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공계들도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회사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기초소재사업부, 그다음에 전지, 그다음에 정보전자 소재 쪽, 그다음에 재료 쪽, 그리고 생명과학, 그리고 공장 공통 파트 총 7개 부분에서 공채가 열렸고요. 나와 있는 게 삼성 대비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 부분별로 그다음에 문과들 학생도 이번에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60개 가량의 세부적인 직군으로 이제 채용이 이루어졌고 아마 방송 보는 분들이 지금 인적성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LG 계열사들 중에서는 선호도가 극강이고 또 기회도 굉장히 다양하게 주는 계열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LG화학에 입사하려면 역질문에 대비해야 된다고 카더라. 카더라. 예, 우리 기업의 면접 볼 때 종종 이제 면접관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혹시 우리한테 궁금한 게 없냐라고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이거 당황스러울 만한데요. 그렇죠. 홍쌤, 이건 사실입니까? 실제로 이제 많이들 하거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어떤 구직자들은 그 회사가 뭔데 기숙사 제공이 되나요? 뭐 보너스는 도대체 몇 %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취업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이제 취업 생각이 없네. 그러니까 그 면접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몇 좀 살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말미에 면접관한테 몇 살이에요? 이렇게. 몇 살이에요? 여태까지 아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없고. 그러니까 질문은 어떤 질문이 좋냐면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공개가 안 된 부분들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우리 면접장에 오기 전에 공부를 꼼꼼하게 하고 왔구나. 뭐 이렇게 좀 내비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또 너무 날카롭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 삼성에 밀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산업과 이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이 정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LG화학의 직원들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3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8,050만 원입니다. 사원 4,238만 원, 대리가 4,957만 원, 과장 5,630만 원, 차장 6,651만 원, 부장이 9,389만 원. 그 작년에 최대 실적 내면서 또 성과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거보단 다 합치면 훨씬
많은 돈을 받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홍쌤, LG화학에 입사하려면 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특히 이공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제일 선호도가 좋은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네. 빅3 정도로 꼽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하이닉스까지 치면 뭐 빅4 정도 이공계 네. 입장에서. 그러면 LG 같은 경우에는 품질 직군이 아주 선호도가 좋은 직군.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을 선호하고 전지 쪽으로 이제 취업이 된 친구인데 학교는 이제 건동홍이고요. 그다음 학점은 뭐 3점대 후반.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산업과학을 전공했는데 어학이 아주 좋았어요. 스피킹이 한 7 정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인턴 경험을 또 보유했고 또 산업과 관련된 통계 연구실에서 진행을 해서 업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품질 부서에서는 나오는 불량 데이터를 검측할 수 있는 삼포에 대한 식견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어필을 해서 취업이 된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기획 쪽으로 이제 또 취업. 기획이라고 하면 더 입사가 더 어려운 이제 스텝 직군인데 이 친구는 학교는 중경외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을 이제 이공계 쪽으로 전공했어요. 그리고 학점은 3점대 후반. 그런데 3점 후반에 이제 이공계 친구인데 학점이 어학이 이제 AL, 그러니까 영어가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화학 업종에서 기획 직군으로 인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메이저 기업이었고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취업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산학 인턴이 전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좀 기회를 넓게 보고 도전하셔야 되고요. 근데 입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기업이다. 그거는 좀 이해하셔야 되고 직무 역량이 단단해야 취업이 가능할 겁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창국이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LG화학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성과는 확실히 보장, 샵 골든 컬러입니다. 네. 우리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과주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아가서 전체에 대한 성과는 전체가, 그리고 또 개인에 대한 성과는 개인이 또 따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앞서 우리 전 선생님께서 LG화학의 지난해 실적이 역대 최고였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얼마나 보상받았을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5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둬들였고요. 네. 작년에 이제 화학 관련 회사들이 이런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컬, 그다음에 오늘 LG화학이 합쳐갖고 영업이익이 한 6조 6천억 원 정도 됐는데 이 중에 LG화학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조 9,2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냈거든요. 네. 매출은 25조가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과급 한 350% 정도를 전 직원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월급의 350%.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회사 경영 성과, 개인 성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부서 전체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의 성과가 높은 경우는 또 따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수시로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실적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3조 8천억 원 정도 시설에 또 새롭게 투자를 할 정도로 지금 공격적인 투자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또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 이런 이유가 이제 작년에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화학 분야가 좀 전부 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 직무 전문성 가진 인재를 골든 칼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특히나 그 업무 중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적을 낸 사람들은 또 따로 뽑아서 이렇게 성과급을 따로 지급할 정도로 그리고 R&D 분야에서는 대내외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내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또 선임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기분 좋게 일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기업들이 성과주의를 표방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연봉이라는 게 호봉제라고 해서 매년 내가 뭐 몇 년 일했으니까 월급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의 업적과 관련된 평가와 또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평가, 그다음에 이제 보너스라는 거 그때그때마다 사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좋을 때, 기업 실적이 좋을 때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지급이 이루어지죠. 그래야 이제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갖고 또 개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대학교 그러면 학생 때도 항상 이렇게 경쟁을 해왔잖아요. 같은 수준의 압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러면 실적이 안 좋으면 연봉이 막 엄청나게 깎이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요. 두려워 말고 도전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인재 찾아 산만리 샵 인재는 그곳에 있다입니다. 우리 LG화학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글로벌로 인재를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네. 한국의 인재는 한국에서, 그리고 중국의 인재는 중국에서, 그리고 현지 상황이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뭐 사실 뭐 우리나라의 뭐 취준생들 자리가 좀 뺏길 수 있다는 뭐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우선은 현지 인재를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전쌤? 일단 그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2012년에 이 자리에 왔는데 그때부터 매년 중국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인재를 뽑기 위한 그런 노력들 계속 해오고 있고요. 중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 매출의 35%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중국을 잘 알고 또 중국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기에 노력하는고요.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채용 행사를 매년 열어요. BC라고 해서 비즈니스 앤 캠퍼스, 이거를 해가지고 베이징대라든지 칭화대,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있는 수재들을 좀 뽑기 위한 그런 노력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도 이제 일본 도쿄 찾아가지고 이 BC 투어 행사했고, 뭐 작년 9월에는 미국 LA 찾아가지고 또 현지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뽑기 위한 노력.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우수 인재,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라도 있다면 발빠르게 찾아가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특히 해외 영업직무 지원자들은 이들도 경쟁자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어떤가요, 홍쌤? 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뽑을 때 다 유학생으로 절대 도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뽑히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 학생들의 문제점이 인적성 시험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뭐 영어로 보는 적성 시험을 보게 되면 그나마 유학생들끼리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수월한데, 만약에 뭐 수리추리, 그러니까 LG도 인적성을 보면 수리추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조기 유학을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산기로 이제 수학 공부를 했던 국제학교 출신들은 수리추리가 국내파 학생들과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좀 현지에 있을 때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고, 지금 모 그룹이 글로벌 전형을 북경에서 해요. 그럼 이미 나는 졸업하고 여기 와 있는데 그 전형으로 지원서를 내고 면접 보러 중국에 건너가는 친구들도 저는 여러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좀 해외에 있을 때 좀 차리시는 게 유학생들은 중요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취준생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의 10년 후, 재현 학생 시작해 주세요. LG화학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재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제품들은 튼튼함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시작하는 출발선이 이제 LG화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에는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기타 등등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분야가 이제 10년 후에는 가장 촉망받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현 잘 학생.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간만에 짧아서 좋은 거. 자, 혹시 질문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또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너무 이제 뻔한 얘기를 왜냐면 다 차라리 저는 약간 역으로 이제 LG화학의 주가 이제 배터리가 한 분야인데 배터리가 차라리 망한다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차라리 태양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로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 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주제로 갔으면 조금 더 획기적이지 않았을까. 네, 개념이 없을 수도 있다. 그게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라 하는 건 제가 아니고. 듣기에는 10년 후의 LG화학의 모습이라기보단 지금 뭐 당장 뭐 1년 뒤, 2년 뒤에 LG화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만큼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다른 차이점 없이 좀 내용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럼 보민 씨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10년 뒤에요? 저는 아예 과감한 사업을 또 시도해보고 있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왜요? 뭐 상상은
다르잖아요. 수련을 최근에 어떻게 비트코인을 될지. 좀 이렇게 알아보더라고. 갑자기 비트코인을 여기.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이제 뭐 전혀 다른 사업 영역에 또 이렇게 진출을 해 나가면 그만큼 또 이제 새로운 사업 영역이 펼쳐지는 거니까 또 정답은 없고 좀 더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답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먼저 그러면 평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 쌤께서는 PT 어떻게 보셨나요? 뭐 내용의 어떤 중요성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귀에 좀 잘 안 들어왔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준비한 내용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산업들이 좀 각광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 플러스 좀 그런 상상력도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우주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연관 지어가지고 해봤어도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홍 쌤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생명과학사업본부, LG화학의 다음 버전에 이제 먹을거리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LG화학이 이제 화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약 쪽에 그 당시 10년 후에는 아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을 거고 거기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바이오적인 부분들과 기존의 플라스틱 사출 쪽, 그러니까 폴리머 재질의 어떤 융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개념의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투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들은 조금 1차원적이니까 그 다음 버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덧붙여졌으면 이야기가 더 잘 들렸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홍쌤께 당연히 드리고 싶은 게 나이가 늦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취준생이 있을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하려는 취업 준비생에게 좀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걸 너무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자, 내가 만약에 스카프를 팔아야 되는데 이 스카프가 100만 원이에요. 좀 비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팔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냐면 면접장에 가서 아 이거 100만 원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12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는데 100만 원이면 싼 편이다. 라고 그 스카프를 판매하려고 하면 판매되지 않아요. 100만 원은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스카프가 다른 강점, 그러니까 내 브랜드 가치와 이 소재의 강점과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스토리, 그걸 활용해가지고 날 팔아야 돼요. 나이가 많아서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신 그 지나간 시간이 나에게 어떤 자양분이 되었고 또 나에게 어떤 또 강점이 있다. 본인의 강점으로 이제 어필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는 걸 계속 좀 디펜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단점이 없는 구직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이 낮든 학교가 낮든 전공이 부합되지 않든 각자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부분은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가 많이 블라인드 처리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열심히 취업 시즌에 몰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국이요. 자신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전 정신이라는 게 막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해본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저는 이전에 학교 이제 팀 과제로 학교 홍보 영상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내에서는 아무도 그 영상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제가 직접 받아서 이제 밑바탕을 해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학교 홍보 영상을 완성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독학하면서 알아가는 것에 저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재은 학생이 영업 직군으로 도전을 했어요. LG화학에. 그런데 초반에 만약에 이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은 직무적인 역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각자 여러분들 누구나 면접장에서 얘기해야 될 주 이벤트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LG화학의 영업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화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고 시장 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영업적인 세일즈 경험이 있었고 뭐 SCM이라든가 무역을 경험했던 이력이 있다. 뭐 한 서너 가지 정도는 다들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파워풀한 거, 이 파워풀하다는 건 남들에겐 없고 나에게만 있는 특수 경험이 초반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물어봤을 때 그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진행되다 보면 이 4가지 이력이 하나하나 노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남겨져 있겠죠. 그 남겨진 상황에서 또 본인이 가진 능력 중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에피소드를 던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갖고 있는 능력 자체의 주제의 키워드는 대부분 뻔해요. 뭐 체력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소통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제 키워드가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면접장 가면.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에피소드를 어떤 걸 꺼내서 지금 이분에게 보여드릴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면접의 하수들은 도전은 뭐, 창의는 뭐, 열정은 뭐, 협업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꼭 해야 될 이야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변환시켜서 면접장에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예, 우리 LG화학의 인적성 검사에 우리 LG웨이 P테스트의 한자 기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자를 잘 보시고 예, 한자 의미상 관계 있는 말은 무엇인지 보기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읽을 수 있어야겠네요. 네. 뭔지는 알죠? 알아요? 한자. 이건 사실 모르더라도 눈치껏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월만 아는데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왠지 월급? 5번 휴가일 것 같습니다. 5번 휴가? 정답은 5번입니다. 예. 맞아요. 사실 꼭 이게 몰라도. 글자 이게 네. 월차였습니다. 차, 네. 차. 월차. 예, 월차 휴가랑 관련이 있는 거였죠. 네,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네.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LG화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고등학생 때 처음 이제 이런 산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상상력을 풍부하게 좋아요. 발휘해서 네. PT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PT 면접 기대해 볼게요.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아까 봤던 문제가 한자 문제인데 LG 인적성에 한국사하고 한자가 나와요. 괜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산업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성에 한자 문제가 좀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어떤 재학생은 유학생이라서 선생님 저는 한자 하나도 몰라요. LG 포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영역을 좀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갖고 도전할 수 있겠죠. 한국사하고 한자, 추리, 수리, 추리가 다 완벽한 친구들만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구직의 지금 절차가 복잡해지는 과정들 속에서 누구나 나만 부족, 나만 지금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직자들도 한 분야만큼은 약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금 4월 시즌을 여러분들이 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5월까지 시즌이 지속되니까 좀 그런 긍정적 마음으로 좀 자소서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LG화학이 요즘 실적도 좋고 해서 취준생 여러분들께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다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